새카만 잉크가 쏟아진 듯한 밤이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 한지민의 작업실 창문으로는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모니터는 그녀의 웹툰 어둠의 조각들 마지막 컷에서 멈춰 있었다. 다음 화 계속이라는 글자 대신 일주일째 깜빡이는 커서만이 지민의 텅 빈 머릿속처럼 공허하게 빛났다. 인기 하락, 생활고, 마감 압박, 29. 웹툰 작가 한지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젠장, 뭐가 문제야. 나지막한 욕설과 함께 지민은 마우스를 던지듯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푸석한 피부, 턱 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반짝이던 눈은 어느새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온몸이 뻐근했다. 왼쪽 손목, 어린 시절 생긴 작은 화상 자국이 유독 시큰거리는 밤이었다. 20해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타오르는 불길, 매캐한 연기,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지막 모습. 지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잊고 싶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다.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그녀에게 그림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세상과의 소통 창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마저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된 것 같았다. 띠링 모니터 한 구석에 알림창이 떴다. 대학 동기이자 현 시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웹툰 작가 박서준의 신작 1위 달성 소식이었다. 지민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질투, 그리고 자괴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은 열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길을 잃었다. 서준이는 역시 대단하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시원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차기작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고 독자들의 냉담한 반응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어쩌면 난 여기까지인지도 몰라. 어둠이 짙게 깔린 작업실, 지민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 눈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지 못한 지민은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늦은 밤 장을 보러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터덜터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집으로 향하던 그때였다. 골목길 모퉁이를 급하게 돌던 트럭 한 대가 빗물에 미끄러지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피할 새도 없었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굉음. 지민의 몸은 종잇장처럼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20해 전 그날처럼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민은 온통 하얀 공간에 떠 있었다. 병원도 작업실도 아니었다.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저 끝없는 백색의 공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신기하게도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일까? 나는 죽은 건가? 혼란스러움도 잠시,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 마치 엄마의 품속 같았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미한 형상이 나타났다.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지민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엄마임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스한 미소로 지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괜찮다, 다 괜찮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민은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20해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슬픔과 그리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엄마의 형상이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지자 이번에는 거대한 도서관 같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책장에는 책 대신 수많은 빛의 구체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각각의 구체는 저마다 다른 색과 밝기를 뽐내며 은은한 음악 소리 같은 파장을 내뿜었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한 빛의 구체에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폭포처럼 그녀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 절망, 희망. 마치 온 인류의 경험이 응축된 듯했다. 너의 이야기도 이 중 하나란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민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빛의 구체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더욱 밝은 빛을 내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민은 깨달았다.
이 모든 이야기들, 모든 경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작은 이야기 또한 이 거대한 우주적 테피스트리의 한 조각임을. 하지만 평화로움도 잠시 갑자기 눈앞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빛의 도서관은 순식간에 20해 전의 화재 현장으로 변했다. 시뻘건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숨을 막았다. 어린 지민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거대한 괴물처럼 나타났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내 그림은 결국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 너는 재능 없어. 환청처럼 쏟아지는 목소리들. 그것은 타인의 비난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지민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아름다운 빛과 연결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독한 절망과 자기 혐오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게 임사체험의 끝이란 말인가? 희망 대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그때 다시 한번 희미한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엄마의 형상이 아니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저 순수한 빛의 존재였다. 그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민은 이상하게도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상처 속에 길이 있다. 그 목소리를 끝으로 지민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민아, 한지민. 정신이 좀 드니? 귓가를 파고드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지민은 힘겹게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의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병원이었다. 할머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사고 당시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임사체험의 강렬한 인상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의사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의사를 불렀다. 곧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지민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지민이 입원한 동안 박서준도 몇 번 병문안을 왔다. 그는 평소의 냉소적인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풀죽은 모습이었다. 지민의 사고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지민의 작업 노트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멋쩍게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 사실 조금 부럽기도 했어. 난 그냥 팔리는 것만 그리고 있었거든. 서준의 뜻밖의 고백에 지민은 놀랐지만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 역시 화려한 성공 뒤에 남모를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퇴원 후 지민은 연남동 반지하 작업실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 자신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찮게 느껴졌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의욕도, 그려야 할 이야기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배터리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꿈처럼 아련하면서도 동시에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졌다. 특히 너의 상처 속에 길이 있다는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내 엄마가 쓰던 거다. 한번 보렴. 상자 안에는 빛바랜 스케치북과 작은 그림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 속에는 소소한 일상에 대한 단상들, 그림에 대한 엄마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어린 지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서툰 글씨와 함께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작은 별, 지민이에게 세상의 모든 빛과 어둠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감한 이야기꾼이 되기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는 늘 그녀를 믿고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엄마의 따뜻한 빛이 다시 한번 그녀를 감싸는 듯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길이 어디 있는지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길은 이미 그녀 안에 있었다. 그녀의 상처, 그녀의 기억, 그녀의 이야기 속에. 그날부터 지민은 다시 펜을 잡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독자들의 반응이나 플랫폼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빛의 도서관, 서로 연결된 이야기들, 그리고 상처 속에 숨겨진 길.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기 시작했다. 가제는 빛의 조각들. 화재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소녀가 상처 입은 다른 영혼들을 만나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며 각자의 삶에서 희미한 빛의 조각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였다. 거기에는 지민 자신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과 해방감이 느껴졌다. 얼마 후 박서준이 다시 지민을 찾아왔다. 그는 지민이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지민은 담담하게 빛의 조각들의 콘티를 보여주었다. 서준은 한참 동안 말없이 콘티를 넘겨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이거 대박 아니면 쪽박이겠다. 그런데 진짜 내 이야기 같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가시돋친 경쟁심이나 냉소는 없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네가 진짜 그리고 싶은 걸 그려봐. 어쩌면 그게 네 길일지도 모르지. 지민은 서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그는 넘어야 할 벽이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길을 가는 동료이자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친구였다. 몇 달 뒤 지민의 새 웹툰 빛의 조각들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폭발적인 조회수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다. 하지만 잔잔한 파문처럼 독자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댓글창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글들이 올라왔다. 작가님의 이야기에 제 상처가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민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더 이상 조회수나 인기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연남동 반지하 작업실 창가. 지민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화의 콘티를 짜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깎아준 사과 한 접시와 엄마의 낡은 그림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신작 좋더라. 덕분에 나도 용기 좀 냈어. 시간 되면 커피나 한 잔? 지민은 가볍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저도 할 얘기 많아요.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삶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과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가득하겠지만 이제 지민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냈으며 마침내 자신의 빛을 발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따뜻하고 용감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민은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조용히 펜을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날갯짓과 같았다.